식당에서 친구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따르다가 실수로 테이블에 조금 흘렸습니다. 바로 닦아주면서 사과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하세요. 종업원이 다시 사과하고 물러갔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내가 자리를 비우면 나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나한테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종업원한테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는 웃는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나도 뒤에서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언제 뒤통수 맞을까 불안한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한번 못 도와주면 서운해하는 사람. 젊었을 때는 참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자식들끼리 아는 사이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니 보입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나한테도 그럴 거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남은 인생, 이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 시간이 없는데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불안한 사람들이 걸러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깨달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은 높은 벼슬에 있을 때 수백 명이 찾아왔지만 유배를 가자 단 하루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생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도 거리를 두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제는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자리를 비워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을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마라 하지만 보답을 모르는 자와는 인연을 끊어라.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누군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평생 남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다리를 놓고 성을 쌓고 의학책을 쓰고 농사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답을 모르는 자와는 인연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와는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2번째 도와줄 때는 고마워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3번째 도와줄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습니다. 4번째 도와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5번째에는 왜 이번에는 안 도와주세요?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의무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도와준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더 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언젠가 도와주지 못하면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하고 조금이라도 덜 도와주면 원망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베풀어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요구한다는 것을. 그래서 선생은 말했습니다. 보답을 모르는 자와는 인연을 끊어라.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 계속 인연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속 주기만 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베풀기만 하게 됩니다. 내가 계속 희생하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칩니다. 내가 비워집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줘도 상대방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해줘?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해주던데 라고 비교합니다. 이 정도로 은혜 갚았다고 생각해? 라고 따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은 작게 생각하고 자신이 준 것은 크게 생각합니다. 내가 100번 도와줘도 한 번 도와주지 못하면 배신자가 됩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푸는 것을 멈춤으로써 걸러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멀리하면 됩니다. 그냥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날 것입니다. 당신 참 인정 없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소중히 여긴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작은 도움에도 크게 고마워합니다. 한번 도와준 것을 평생 기억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으려고 합니다. 설령 갚지 못하더라도 미안해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100번 도와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1000번 도와줘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10,000번 도와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더 이상 도와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베풀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것이 나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둘째,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위로하나 눈으로는 웃는 자, 그가 바로 가장 가까운 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눈을 자세히 보면 웃고 있습니다. 입은 위로하지만 눈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이런 감정을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입니다.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며 느끼는 우월감입니다. 남이 실패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안도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배가 아픕니다. 내가 승진하면 축하한다고 하지만 표정은 어둡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해 준다고 하지만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함께 행복해 한다고 하지만 눈빛은 불편합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 때는 눈이 반짝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위로한다고 하지만 내심 기뻐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준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즐깁니다. 내가 불행하면 안타까워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만족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선생이 귀양 가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찾아와서 위로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그 눈에는 호기심과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동정이 아니라 만족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선생님보다는 낫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닥에 있을 때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발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내가 힘들 때는 친구인 척하지만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훈수를 좋아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그랬잖아. 내 말 들을 걸.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는 언제 철들래?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위로가 아니라 비난입니다. 격려가 아니라 깔보기입니다. 응원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 계획이나 행복을 절대 공유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응원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실패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플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이런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기뻐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할 것입니다. 그 행복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거나 나보다 조금 나은 상태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싶어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적이라고 말입니다. 멀리 있는 적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인 척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약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더 이상 내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계획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서운해할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해?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야? 나는 내 친구인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 불행을 구경하려는 관객일 뿐입니다.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자기 일처럼 좋아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함께 웃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도 다릅니다.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우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줍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냥 안아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힘들면 내가 옆에 있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깔보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내가 힘들 때 훈수 두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내가 실패해도 여전히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편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나머지는 다 관객일 뿐입니다. 내 인생을 구경하는 방관자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선생의 불행을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가 만족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진짜 친구들은 끝까지 선생 곁을 지켰습니다. 선생이 힘들 때 도왔습니다. 선생이 외로울 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이 절망할 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그 친구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나머지는 다 멀리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상사를 대할 때가 아니라 부하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손님을 대할 때가 아니라 종업원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아주 공손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공손하게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가장 예의 바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에게는 다릅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반말을 하고 명령조로 말하고 무시합니다. 야, 이것 좀 해. 빨리 안 해?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에 가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는 친절합니다. 하지만 종업원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물 좀 가져와. 빨리 안 가져와? 서비스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짜증을 냅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님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청소하는 분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에게 대들 수 없는 사람, 자신이 함부로 대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본색을 드러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조정에서 권력이 있을 때는 아주 공손했던 사람들이
선생이 유배를 가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못 본 척했습니다. 선생이 권력이 있을 때는 선생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 선생이 힘을 잃자 선생을 무시했습니다. 선생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선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이 선생이 유배를 가자 선생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생이 권력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이 높은 자리에 있든 유배지에 있든 똑같이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이 도움을 줄 수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인격자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상사에게 공손한 것은 당연합니다. 손님에게 친절한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 종업원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에게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매너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상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손님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니까 잘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공손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친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면 무시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가면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 없어지면 차갑게 대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선생이 권력이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선생을 따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생에게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유배를 가자 그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선생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선생과 친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선생을 따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존경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선생이 유배를 가도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선생을 여전히 존경했습니다. 선생을 여전히 따랐습니다. 그들의 존경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순수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자는 선생의 권력을 존경한 것이고 후자는 선생의 인격을 존경한 것입니다. 전자는 선생에게서 얻을 것이 있어서 따른 것이고 후자는 선생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이것을 구분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젠가 떠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잃으면 관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강자니까 약하게 나오지만 언젠가 내가 약자가 되면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택시 기사님에게 무례한 사람, 청소하는 분에게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친해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상사에게도 공손하고 부하에게도 공손합니다. 손님에게도 친절하고 종업원에게도 친절합니다. 높은 사람에게도 예의 바르고 낮은 사람에게도 예의 바릅니다. 그것이 진짜 인격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양입니다.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십시오. 여기까지 3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둘째,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 셋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 이 3가지 행동을 한 번이라도 보인다면 무조건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손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나에 대한 예의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는 것을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손절은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 대한 무례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선생을 이용하려는 사람, 선생을 무시하는 사람, 선생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만 남았다는 것을, 진짜 소중한 인연만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선생은 그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양은 줄었지만 질은 높아졌습니다. 수는 적었지만 깊이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소수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내 삶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해로운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는 더 좋은 사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처럼
고독 속에서도 당당하십시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운 것보다 혼자여도 평화로운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킬 때 진정으로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남은 여생은 오로지 당신을 아껴주는 사람들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당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로만 채워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